이번 시간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 먼저 이제 원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워봤는데요.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죠? 근데 이 원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인데요. 원의 방정식은 왜 정의로부터 한 점, 중심, 그리고 일정한 거리, 반지름, 그건 이제 핵심 구성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핵심 구성 요소가 표현되도록 바로 알 수 있도록 표현된 것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준형, 그리고 이 표준형을 쭉 풀어 쓴 거예요. 나열한 겁니다. 그리고 차수로 나열한 거, 그거를 일반형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자, 표준형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거예요. 바로 알 수 있죠. 그 반면에 원의 방정식 이거를 풀었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상수항 c 이퀄 0 이런 꼴로 주어지는 식이 바로 일반형 원의 방정식입니다. 쓰임새가 달라요. 네,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만약에 조건으로 주어지면 주로 표준형을 사용하고요. 일반형은 세 점,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일반형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미지수가 ABC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다르긴 합니다. 자, 여기서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위치 관계라는 것은 교점의 개수라고 했죠. 위치 관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교점의 개수예요. 몇 점에서 만나요? 입니다.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표준형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반지름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반지름과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그 교점의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은 표준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으로 주어질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 여기 현재 중심은 이제 상관없네요. 그죠? 백지 위에 좌표에 그린 게 아니라서 그냥 x의 제곱이라 하면 될 것 같아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인데 여기 r의 제곱이에요. 원의 중심부터 원주의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여기서 사용한 d가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이 d라는 것은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를 d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값을 비교하면 교점의 개수를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d인데 d가 반지름보다 커. 당연히 안 만나겠죠. 만나지 않습니다. 교점이 없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같아요. 그러면 접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요. 그러면 두 개의 교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직선이 1차고 원이 2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선의 식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첫 번째는 0보다 작다. 왜냐하면 실근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판별식 D가 중근이니까 0이죠. 세 번째는 판별식 D가 두근을 가지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판별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직선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원을 보고 직관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표준형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위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D와 R의 대소 관계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D가 R보다 작아요. 당연히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그죠? 대입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D가 R이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접하는 점을 말합니다. 중근. 그리고 D가 R보다 크면 만나질 않죠.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대입해서 판별식으로 많이 풉니다. 판별식으로 푸는 걸 좀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예제 1번을 볼게요. 원의 방정식,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입니다. 그리고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이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중심이 원점이니까, 그리고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 그러니까 표준형꼴로 나타내면 안 돼요. 일반형꼴로 나타내야지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 점이 주어집니다. 그 점을 A라 하고 좌표를 P, Q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직선을 일반형꼴로 주어줘야 됩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게 가끔 헷갈려요. X항이 먼저 왔던가 아니면 Y항이 먼저 왔던가 막 헷갈리긴 합니다. 자, 오케이. 자,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D라고 한다면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P 플러스 절대값 AP 플러스 BQ 플러스 C라고 계산할 수 있죠. 자, 이건 다시 한번 적고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거리 D를 구할 수 있죠. D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원점이니까 다 0이 되고 상수항만 남아요. 절대값 마이너스 2, 그럼 루트 2가 됩니다. 아, 거리가 2구나.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반지름 R은 루트 2입니다. 같네요. D와 R이 같네요.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은 한 점에서 접한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대입해서 판별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연립방정식으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써요. 자, 그러면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1차 직선을 2차 원에 대입합니다. 자,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퀄 전개해줘요.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빼기 이퀄 0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양변을 2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이는 판별식 구할 것도 없이 완전 제곱식이 되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0. 당연히 판별식 d 4분의 d를 구하면 1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문제 1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죠. 첫 번째는 점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보고요. 두 번째는 연립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위치 관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1번 원의 중심 원점이잖아요. 중심이 원점이고 0,0과 그 다음에 직선 3x-4y 플러스 20 이퀄 0. 이거는 아주 예쁘게 일반형으로 나타냈네요. 중심과 거리 D를 이용합니다. 자, 거리 D는 자,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루트 분모는 루트 A의 제곱인데 A가 3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하고 0, 0 그리고 플러스 20만 남네요. 그죠? 그래서 아주 쉽게
5분의 20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바로 3이다. 그리고 반지름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반지름 R은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반지름 R이 D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라고 답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어볼게요. 어떤 방정식은 대입하는 게 편하고 지금은 대입하면 분수가 나와서 식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연립방정식 풀어볼게요. 1차와 2차의 경우에 1차를 2차식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대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x는 또는 y는 꼴로 먼저 식을 변형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대입해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x 플러스 5 제곱 마이너스 25 이퀄 0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제곱식을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전개를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9 x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2ab니까 2분의 15가 되겠죠. x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이퀄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상수항이 다행히도 0이 돼서 좀 간단해지죠.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x의 제곱과 16분의 9 x의 제곱이 동류항이에요. 그래서 분모를 통분하게 되면 따라서 16분의 25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5 x. 자, 이거는 뭐 보나마나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양변을 0인데 먼저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양변에 16을 5로 먼저 나눠주죠. 자, 그러면 16분의 5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 x가 되겠고요. 또 양변에 16.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x를 묶어주자. 그게 더 낫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x를 묶어줄게요. 그러면 2분의 x를 묶어주면 8분의 5x 플러스 3 이퀄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해를 구할 수 있죠? 0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차 방정식이 해가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5분의 24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중심 3,6을 구하고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중심을 아주 쉽게 이제 표준적으로 주어지면 중심은 바로 알 수 있죠. 3,6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 식을 한번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럼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네, 분자는 절대값 2 곱하기 3, 6이 되겠고 마이너스 6이 되겠고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분모를 계산하면 루트 5예요. 루트 5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면 루트 5가 되겠죠? 거리가 루트 5네요. 그죠? 그리고 반지름을 계산합니다. 자, 반지름 R은 4, 그러니까 R의 제곱이 4니까 반지름 R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와 루트 5를 비교하는 거예요. 당연히 루트 5가 더 크죠. 무리수는 제곱을 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둘 다 양수일 때는 2의 제곱은 4, 루트 5의 제곱은 5가 돼서 5가 더 큽니다. 결국에 따라서 R보다는 D가 더 큰 거예요. 만나지 않죠. 그죠?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서 얘는 허근을 갖습니다. 아니면 실근을 갖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두 번째는 연립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식을 쓰세요. x-3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은 마이너스 4, 이퀄 4 써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다행히도 이제 y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이항합니다. 우변으로 이항해서 쓰면 y는 2x 플러스 5라고 돼서 대입하기 그래도 조금은 편안한 그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입하는 거예요. y 대신에 2x 플러스 5를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식을 한번 쓰면 x-3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대입 그리고 나서 전개해 줍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됐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식을 간단히 나타내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10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빼니까 플러스 6이 되겠네요. 판별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제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근의 공식도 두 개로 따로 외워야 돼요. x의 개수가 짝수가 아닐 때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2b'일 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따로따로 외우듯이 판별식도 반드시 따로 외워야 됩니다. 4분의 d라고 쓰고요. 그러면 b 프라임이 마이너스 5예요. 그럼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ac 5 곱하기 6이 됩니다. 그러면 25 마이너스 30이 되겠고 요 값은 마이너스 5가 돼서 0보다 작다. 즉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과는 같아요.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자, 이미 우리가 벌써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봤어요.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두 번째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려면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으로 풀고 직선식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실제 원의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그리고 직선의 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 두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 교재에는 중괄호를 쓰지 않았는데 우리 근이라는 것은 교점의 좌표잖아요. x좌표잖아요. 그죠?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근이라고 하잖아. 둘 다 만족하는 이라는 뜻으로 반드시 중괄호를 해줘야 돼요. 이 중괄호가 없으면 연립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빠져있지만 여기는 모두 만족하는 이라고 한글로 적혀있죠. 그죠? 식을 쓸 때는 중괄호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중괄호의 의미가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대입해서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로 줄이는 거죠.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근의 개수는 판별식이 되겠죠. 판별식을 구해서 그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그리고 0이면 한 점에서 접한다.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지 않고요.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방정식에서는 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프에서는 만난다 또는 교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근의 의미를 한 번 더 좀 설명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직선이나 원을 좌표상에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교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 문제를 함수의 그래프로도 풀 수 있고 그래프 문제를 방정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의 교점이 가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예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연립방정식은 x에 관한 식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연립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어차피 x좌표, y좌표 다 그릴 거니까 y좌표라고도 써야 되겠네요. x만 구하는 게 아니니까. 교점의 좌표, x좌표, y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실력은 무엇으로 구분되냐면 방정식 문제를 그래프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 문제를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는 그래프의 교점으로 풀 때는 D와 R 사이의 관계로 풉니다. 오케이? D와 R 사이의 관계로 풀어요. 근데 연립방정식 해에서는 D가 0보다 큰지 아닌지 판별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래프의 교점의 의미를 풀 때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해를 풀 때는 근의 개수니까 판별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예제 2번을 볼게요. 이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미지수가 k입니다. 자, 그럴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어요. 여기 아래도 해설이 있지만 풀이 1번에서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런 방법으로 풀 수 있고, 두 번째 풀이도 가능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 밑줄 긋고요. 방정식에서는 근이에요. 근. 이 근을 말합니다. 근, 실근, 특히 실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풀면 D를 구한다면 0보다 크다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판별식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을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도 풀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 1번 방법으로 풀지 2번 방법으로 풀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에서는 거리죠.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먼저 원의 중심을 찾고 원의 중심이 원점이에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x-y 플러스 k는 0입니다. 이렇게 일반형으로 고친 다음에 거리 d를 구하고요.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양변에 루트 2를 곱합니다. 그럼 절대값 k가 2루트 2보다 작으니까 그 절대값 푸는 공식에 의해서 k값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고 2루트 2보다 작습니다. 자, 2번은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는 방정식으로 푸는 게 좀 편합니다. 방정식, 연립방정식. 그래서 y 직선의 식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의미는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의미는 방정식에서의 근을 말합니다. 근, 실근. 이거 실근이라 쓰자. 실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D를 구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부등식을 풀면 해는 똑같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2번을 볼게요.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어요. 위치 관계를 다음과 같도록 실수 K값의 K값 또는 범위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해보면 y는 2x 플러스 k라고 아주 예쁘게 대입하기 편하게 주어졌죠. 우리는 판별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는 판별식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대입해서 x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2x 플러스 k 의 제곱 네, 마이너스 5 이걸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k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5 이퀄 제로가 됩니다. 동료한끼리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게 해주면 5x의 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5 이퀄 0이 됩니다. 자, 판별식을 사용할 때 x의 1창을 잘 보세요. 짝수죠. 이 짝수면 항상 두 번째 4분의 d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먼저 표현해요. 2 곱하기 2k가 그러니까 b' 2k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4분의 d는 2k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25가 되겠고요. 자, 이걸 구해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4분의 d가 1번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4분의 d가 0보다 클 조건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서는 접한다. 4분의 d가 0일 조건을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4분의 d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4분의 d가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5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차공식이 돼서 아주 쉽게 k 마이너스 5 곱하기 k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가 되겠고 결과적으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근거로 1번을 근거로 해서 2번을 풀면 2번은 이퀄 0이니까 당연히 k 값은 풀마 5일 때가 되겠고요. 3번은 부등호가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다른 영역이 됩니다. k가 작은 값보다 작거나 또는 큰 값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입해서 판별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